어느 동네 골목 어귀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 삐걱거리는 현관, 그리고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 사람들은 그를 그럴 수도 있지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고요? 그건 일단 그분 입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였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일이 어찌됐든 영감은 꼭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조용히 자라고 있던 작은 꼬마 악마 하나가 슬그머니 영감의 그림자에 숨어들었습니다. 이 꼬마 악마는 말이죠. 사람 마음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살짝 심는 게 특기였습니다. 누가 나한테 쌀쌀맞게 굴면 너 싫어해서 그런 거야. 누가 인사를 안 하면 무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꼬마 악마는 생각했죠. 이 영감도 곧 무너질 거야. 이 세상에 안 섭섭한 사람이 어딨어? 그 첫 실험은 동네 마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감이 멸치랑 우유를 샀거든요. 계산대 직원이 봉투를 건네줄 때 웬일인지 손이 닿지 않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살짝 불편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때였습니다. 영감의 어깨 위에 얌전히 앉아있던 꼬마 악마가 속삭였어요. 보셨죠? 저 직원 일부러 손 안 닿게 한 거예요. 영감님을 싫어하나 봐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기분이 좀 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영감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누군 손 닿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혹시 내가 기분 나쁠까봐 조심한 걸 수도 있지 않겠나. 후. 꼬마 악마는 어이없어 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넘어가? 그날 이후 꼬마 악마는 영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도장 잘못 찍힌 일, 버스 기사님이 인사 안 한 일, 심지어 길냥이가 피해간 일까지 다 널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봐요. 세상은 원래 차가워요. 이제 그만 마음 좀 닫으시죠. 하지만 영감은 매번 말했죠. 그럴 수도 있지.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꼬마 악마는 조금씩 이 영감이 단순히 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꼬마 악마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 영감님은 왜 이리 태평한 거야? 누가 뭘 해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강한 장면을 준비했죠. 의심이 아니라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건드려 보기로 한 겁니다. 며칠 뒤 동네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끼리 모여 떡도 나눠 먹고 김치도 담그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요. 영감도 마실 삼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좀 그랬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겐 따뜻한 유자차를 내주면서도 영감에겐 그냥 미지근한 생수한 컵을 툭 놓는 겁니다. 게다가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슬며시 영감을 뒤로 밀더니 중앙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 챙기더라고요. 꼬마 악마는 귀가 쫑긋했죠. 이건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속상할 법한 장면이었거든요. 기회를 노린 꼬마 악마, 재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봤죠? 이젠 무시하는 걸 넘어서 아예 뒤로 빼고 있어요. 영감님은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라니까요. 영감은 순간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꼬마 악마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됐다. 드디어 반응이 온다. 하지만 그 찰나 영감은 다시 허허 웃더니 말했어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친구들은 워낙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고 나는 이제 막 다시 얼굴 비친 사람이잖아. 또 나는 사진만 찍히면 꼭 눈 감거나 입이 반쯤 열려 나오더라고. 뒤로 빠지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허허. 그리고 유자차는 내 속에 안 맞는다. 오히려 생수준이 고맙지 허허. 꼬마 악마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진짜 이 사람 무슨 방탄 마음이라도 갖고 있는 거야? 그날 밤 꼬마 악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영감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상처로 안 받아들이는 걸까? 사람 마음에 조금은 모난 구석이 있어야 인간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서 꼬마 악마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 영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말이죠. 세상에 대해 뭐든 알고 있지만 굳이 날카롭게 보지 않기로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꼬마 악마는 이상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이 영감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아니, 망가뜨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그리고 그 고민은 다음 날 아침 한 사건으로 인해 더 커지게 되죠. 며칠을 두고 고민한 끝에 꼬마 악마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좀 강하게 가야겠어. 이번엔 착각이 아니라 실제 상처를 줘보자. 그날은 영감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을 카페 게시판에 영감님 생일 잔치라는 손글씨 안내문도 붙어 있었죠. 작년에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올해는 꼭 챙기자고 약속했거든요. 영감은 조용히 준비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거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간식도, 케이크도, 사람도. 문 앞엔 그저 바람에 날려 떨어진 초코바 포장지 하나만 구르고 있었어요. 꼬마 악마는 기다렸다는 듯 귀에 속삭입니다. 이건 실수 아니에요. 누군가는 일부러 계획을 틀었고 누군가는 애초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잊힌 거예요. 영감님, 아무도 이제 영감님을 챙기지 않아요. 그 순간 영감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잠시 섰습니다.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고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꼬마 악마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번엔 확실히. 하지만 그때 영감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잔잔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한 번이라도 뭘 해보려 했다는 그 마음은 고맙지. 혹시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온 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말에 꼬마 악마는 속이 확 뒤집히는 것처럼 어질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죠. 왜냐하면 이번엔 진짜로 상처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잊은 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심한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영감이 받은 건 오해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걸 품고도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꼬마 악마는 자기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저건 뭐지? 저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뭐랄까, 강인함, 따뜻함. 아니면 나한텐 없는 무언가? 처음으로 영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영감은 평소처럼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꼬마 악마는 며칠째 조용히 따라다니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감이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불쑥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너 요즘 왜 입 다물고 있어? 전에야 귀에다 대고 뭐라 잘도 속삭이더니만. 꼬마 악마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저라는 존재 알고 계셨나요? 그럼 마트에서 봉투 얘기하면서 내 귀에 중얼대던 날부터 알았지. 근데 뭐 너도 내 역할이 있는 거고 나도 내 방식이 있는 거잖아. 꼬마 악마는 잠시 머뭇거리다 속에 맺혀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무심하게 굴고 상처 주는 말하고 그게 진짜였을 수도 있는데 왜 항상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시는 건가요? 영감은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였을 수도 있지. 내가 싫어서 그런 행동했을 수도 있고 그냥 피곤했거나 생각이 짧아서였을 수도 있고 근데 말이야,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아.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도 그 안엔 10가지, 20가지 마음이 섞여 있지. 꼬마 악마는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이건 전에 듣던 웃음 섞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깊은 결심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 난 말이지. 그 중에서 내 마음을 망치지 않을 가능성부터 먼저 떠올려. 왜냐면 그게 진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거든. 자기 최면냐고. 그건 아니야. 나는 현실을 외면 안 해. 알 거 다 알고 느낄 거 다 느껴. 근데 그걸 가지고 매번 분노로 반응하면 내 마음부터 병들어. 그러니까 난 딱 확신 못하는 일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해석을 다 열어둔 채로 나한텐 덜 해로운 쪽으로 마음을 딱 접어. 꼬마 악마는 말이 막혔습니다. 영감은 다시 물뿌리개를 들어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 진짜로 나 무시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생일도 잊었고 말도 툭툭 했겠지. 근데 말이야, 그 사람들도 다 살기 바빠서 그래. 살다 보면 무심해져. 그게 꼭 나를 깎아내린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자기 인생에 치인 거지. 나는 그걸 이해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맑게 유지하려고. 그 말에 꼬마 악마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는 사람들 사이 틈을 벌리게 하려고 태어난 존재인데 영감님 옆에선 그 틈이 자꾸 좁아져요. 오히려 내가 헷갈려요. 영감은 고개를 툭 젓고 웃었습니다. 그럼 가서 헷갈려봐. 그것도 너한텐 중요한 일이야. 꼬마 악마는 영감의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작은 그림자처럼 골목을 따라 걸으며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일 줄은 몰랐네. 영감은 세상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무시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무심함을 모른 척 덮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마음이 크고 깊었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현실을 마주하고도 분노로 흘러가지 않기 위한 의지와 해석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넓게, 깊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너무 쉽게 마음을 다치고는 하죠.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한마디가 그저 넘기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조금 더 마음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